안녕하세요. 저는 개념상상 대치본원에서 중대보고를 담당하고 있는 강민수 강사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개포고와 중대보고를 이제 비교해서 이제 설명회를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일단 이제 개포고와 중대보고를 이제 큰 틀에서 비교를 해보면은 둘 다 남녀공학이고 이제 좀 많이 유사한 모습을 가지고 있죠. 이제 그렇게 이제 남자아이들한테 이제 인기가 많은 학교도 아니고 여자아이들한테 이제 인기도 많은 학교도 아닌데 이제 최근에 이제 중대보고가 좀 인기가 좀 많아지고 있어요. 이제 그 이유를 이제 제가 좀 분석을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은 일단 이제 개포고와 중대보고 둘 다 이제 부교재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점수대를 비교를 해보면 1등급 컷이 이제 개포고는 80점대 중반, 이제 중대보고는 이제 올해 기준으로 이제 80점대 초반이면 1학기 중간고사 기준으로 이제 1등급 점수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이 둘의 좀 차이점이 있는 게 이제 개포고 같은 경우는 이제 부교재가 있긴 하지만 원래는 이제 개포고가 예전에는 부교재가 이제 모의고사 심화 문제 위주로 좀 나와서 좀 많이 어렵게 나왔는데 이제 올해는 이제 개념 정리용 문제들이 나왔고 이제 중대보고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이제 문제집 EBS 전국연합 기출 모의고사라는 문제집이 있거든요. 그 문제집에서 이제 주로 나왔고요. 이제 그 대신 이제 부교재가 있는데 개포고 같은 경우는 이제 반영 비율이 매우 낮아요. 그 얘기는 이제 개념 정리용 문제들이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이제 변별력을 기르기에도 이제 적합하지 않고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반영 비율이 좀 낮았고 그리고 이제 좀 개포고 친구들이 어려워했던 게 한 2, 3년 전에는 매우 어려운 문제 위주로 부교재가 만들어져 있었거든요. 이제 근데 올해는 어려운 문제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 게 개포고였는데 이제 그 어려운 문제가 실제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개포고 친구들이 매우 어려워했고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개념 정리용 문제들이 나왔지만 오히려 이제 반영이 되지 않았다. 이제 그에 반해 이제 중대보고를 보시면은 이제 부교재가 이제 명확하죠. 전국연합 기출이라는 문제집으로 되어 있고 이제 그 문제집 안에서 이제 학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일일이 다 풀어주세요. 다 풀어주고 수업 시간에 강조한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교재의 반영 비율이 매우 높고 그래서 이제 좀 공부를 성실히 하는 친구들이라면 이제 점수대가 좀 많이 높아지는 그런 학교가 이제 중대보고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사각형 크기만 봐도 알 수 있겠죠. 제가 어느 담당일까요? 저는 이제 중대보고 담당이고 중대보고로 가셔서 중대보고 수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대보고를 이제 1학기 기말 시험을 제가 분석을 좀 해봤는데 1학기 중간 분석은 동영상으로 예전에 올라와 있거든요. 이제 그거 참고해 주시고 일단 기말고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왔어요. 범위는 이제 방부등식에서 행률이었고 이제 부교재가 55%, 교과서가 45%인데 중간고사에 비해 이제 부교재 반영 비율이 좀 낮아졌는데 그게 이제 교과서 수준의 문제가 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반영 비율이 좀 낮아졌고 등급컷은 중간고사에 비해 이제 5점 정도 떨어져서 1등급 컷이 75점 그리고 2등급 컷은 65점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단원을 보시면 알겠지만 단원이 이제 골고루 나와요. 방정식, 부등식 그리고 경우의 수와 순열과 조합은 그냥 하나의 단원이라고 보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골고루 분배되어 있고 그 대신 이제 킬러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방부등식에서 주로 나왔다 이렇게 좀 참고해 주시면 되는데 시험지를 제가 뭐 다 보여드릴 수는 없어서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은 전 문항이 일단 교과서와 부교재에서 많이 출제가 되었고 그 대신 이제 변별력을 기르기 위해 이제 숫자만 바꾼 게 아니라 조건이랑 표현으로 이제 조건과 표현을 바꾸어서 이제 난이도를 좀 많이 올려놨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생이 좀 스스로 좀 문제의 구조를 좀 파악을 해야 학생이 좀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학교가 중대보고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실제 올해 1학기 기말고사 때 이제 수업 시간에 제가 다루었던 문제들과 그리고 이제 왼쪽이 다루었던 문제, 오른쪽이 이제 학교 시험 문제거든요. 이제 딱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네모칸 친 부분이 이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왼쪽, 오른쪽이 좀 많이 비슷하죠. 학생들이 이제 그렇게 당황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대신 이제 이게 교과서 저기 보시면 창의업 프로젝트라고 맨 뒤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과서도 좀 꼼꼼히 봐서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알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그 다음 문제는 이제 이거는 이제 EBS 전국연합 기출 모의고사에 있는 이제 킬러 문제들만 제가 세 문제를 가지고 왔거든요. 이제 세 문제도 보시다시피 지금 왼쪽에 있는 네모 박스랑 오른쪽에 있는 네모 박스가 똑같죠.
완전히 똑같기 때문에 뭐 학생 입장에서는 이제 공부를 좀 성실히 한 친구면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고 그 대신 이제 그 네모 박스 두 개 부교재 문제 두 개를 하나의 문제로 짬뽕시켜 놓은 게 이제 실제 문제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교재를 꼼꼼히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킬러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보시다시피 지금 네모 박스를 비교해 보면 부호만 바뀌었고 숫자만 바뀌었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공부할 때 그렇게 크게 어려움을 느끼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제가 수업을 할 때 왼쪽에 원본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변형 문제도 저기 네모 박스 친 부분 보면 이제 비례식과 등식으로 이제 문제가 이제 비교되게 아이들한테 이제 수업을 지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나왔네요. 이것도 이제 이거는 거의 완전 똑같네요. 왼쪽에 2 곱한 거 얘는 오른쪽에 2 곱한 거 이런 식으로 이제 수업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중대보고 같은 경우는 수학 시험을 대비하기에 크게 어려운 학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등급별로 좀 나누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이제 상위권이랑 중위권이랑 이제 하위권을 좀 나누어서 접근을 할 텐데 상위권 같은 경우는 실수만 하지 않으면 돼요. 그리고 이제 75점이 1등급 컷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등급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때 5문제까지는 괜찮거든요. 5문제까지는 괜찮으니까 실수만 하지 않고 어려운 문제 너무 집착하지 않아도 1등급을 받을 수 있다. 이제 그 대신 이제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학생들이 똑같은 문제를 주면 잘 풀어요. 근데 이제 표현을 조금만 바꾸면 문제를 이게 완전 새로운 문제라고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중대보고 시험지를 딱 보면은 야 우리 공부했던 거 다 나왔는데 너네 점수가 왜 이래 이렇게 얘기하는데 학생들은 이거 언제 공부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건과 표현이 바뀌어도 문제를 스스로 똑같은 문제를 인식할 수 있게 반복하는 게 중요하고 상위권은 실수하지 않고 중위권은 그냥 부교재를 많이 풀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위권은 좀 약간 안타깝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교과서만 잘 풀어도 4등급, 3등급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교과서만 잘 풀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가장 많이 강조하는 거는 이제 중대보고 시험에서는 이제 어떻게 풀어요가 아니라 왜 이렇게 풀어요라는 질문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학생들이 표현이 바뀌었을 때 스스로 이 문제가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내가 이렇게 접근하면 되겠구나 이런 거를 인지를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왜 좀 초점을 많이 두어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그렇게 1년 동안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 이제 성적이 가장 많이 오른 친구의 대표적인 사례거든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1학기 중간고사 때 40점대 그리고 제가 어제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200등은 아니었대. 200등은 아니었고 한 160등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아직 수정 못했는데 하여튼 40점대 그리고 한 160등대라고 하는데 이 친구가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보고 기말고사 때 처음 만났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게 4등까지 올라간 거는 2학년 1학기 중간고사예요. 그러니까 사실 1년의 시간이 좀 걸리긴 하는데 그 사이에 이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니고 제가 친구한테 강조했던 거는 이제 매일마다 좀 공부를 하자였어요. 그래서 매일마다 좀 공부를 하고 나한테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 공부한 거를 그리고 틀린 문제 위주로 보내주면 제가 이제 내가 너한테 필요한 걸 이제 알려주겠다 이렇게 1년 동안 공부를 했더니 가장 많이 올랐고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좀 문제를 외워서 푸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대치동의 친구들이 이제 학원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숙제를 많이 하면은 문제는 많이 풀어요. 근데 문제는 많이 푸는데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걸 왜 이렇게 풀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에 대표적인 사례라 볼 수가 있고 이 친구가 이제 이거는 2학기 중간이었나 기말이었나 저한테 이제 시험이 한 2주 남았을 때 물어본 거예요. 아마 이제 자녀분들이 첫째가 아니라 둘째라면은 많이 들어오셨을 텐데 이제 신화 문제 같은 경우는 이거 왜 풀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제 이 친구가 2학기 중간 때는 이제 55점인가 그랬거든요. 어차피 나는 시험 문제 나오면 못 푼다. 왜 이런 거 공부를 해야 되냐.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시험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한 3분만 고민해라. 그러다 이제 1년 동안 반복하면 점수가 계속 오를 거고 그 대신 이제 안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1학년 때 심화를 안 풀면 2학년 때도 이제 심화를 못 푼다고 얘기를 했더니 이제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 좀 많이 빛을 발한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수업하는 걸 좀 정리를 해보면은 저는 이제
많은 걸 하는 걸 좀 별로 싫어해요. 그러니까 저는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걸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한테도 많은 문제를 풀리기보다는 딱 이제 이것만큼은 알자라는 위주로 이제 많이 공부를 시키고 있고, 항상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왜 이렇게 풀어야 되는가를 많이 질문을 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학생과 좀 많이 친하게 지내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끔씩 어머니께서 그러세요. 이제 제가 보통 한 11시쯤에 전화를 하거든요, 학생한테. 그러면은 이제 너 누군데 남자랑 통화를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보통 여자애들 어머니들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라고. 그래서 이제 밤늦게 전화해도 당황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 수업 스타일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스토리는 제 메인 교재고요. 그리고 워크북, 그다음에 테스트, 그다음에 오답 이렇게 4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근데 이제 좀 단계가 많아 보이지만 제가 아이한테 요구하는 건 딱 하나예요. 그냥 이제 스토리에는 사실 어려운 문제가 들어가 있어요. 어려운 문제가 들어가 있는 이유는 이제 개념이 이제 어느 정도 선까지 올라갈 수 있는가를 알아야 이제 학생이 이제 내가 여기까지는 공부를 해야 내가 등급이 잘 나오겠구나. 이제 이 정도를 좀 파악할 수 있게 어렵게 넣어놨고, 그리고 이제 그 대신 저 교재는 제가 풀 때 워크북이랑 테스트랑 이제 그 2개의 이제 문제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제 학생들이 스토리의 메인 교재에서 풀었던 문제를 잘 이해를 할 수 있으면 스스로 풀 수 있게 이제 구성을 해놨고, 오답은 이제 수업 시간에 모든 문제를 넣어주고, 근데 이제 이렇게만 맡겨놓으면 이제 학생이 스스로 공부하면 참 좋겠죠. 근데 이제 그게 잘 안 되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매일마다 학생들한테 한 5문제씩은 꼭 보내라. 그래서 이제 5문제씩은 제가 매일마다 피드백을 해주고 있고, 이거는 이제 스토리의 이제 메인 교재의 이제 구성인데, 모의고사 문제와 그리고 학생이 좀 기억했을 만한 키워드 이렇게 같이 넣어서 교재를 구성하고 있고요. 옆에 유제 문제는 이제 좀 약간 쉬운 문제들, 이제 학생이 이 정도 문제를 풀면 메인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이거는 워크북,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오답노트 예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매일 5문제씩 첨삭을 제가 했던 건데, 근데 이제 학생이 5문제씩 풀려고 하면 5문제씩 보낼 것 같죠. 근데 이제 좀 공부를 하는 거에 좀 분위기를 탄 학생 같은 경우는 5문제 넘게 한 20문제씩 보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성적이 많이 올라요. 이제 그 친구도 성적이 많이 오르고, 그리고 이제 제가 말로 하기 힘든 거는 이렇게 성글을 써서 보내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는 1년 동안 수업을 했더니 학생들이 점수를 좀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이제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맡은 예비 고1 수업은 이제 이렇게 구성을 해놨거든요. 일단 12월 8일에 이제 대수 기본 플러스 실력으로 이제 수업을 시작을 하고요. 12월 20일에 공수2 기본 플러스 실력을 시작을 하되, 방학 때 이제 1월 달에는 특강으로 이제 화무 공수원 심화는 필수적으로 들어야 하고, 왜냐면 이때 이제 1학년 시험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대신 이제 선행을 좀 나가고 싶은 친구들은 이제 미적분 원 기본을 월수금에 깔아놨습니다. 2월 달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중대국어 반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때 중대국어 반이 시작이 되니까 입반 테스트를 좀 많이 봐주시면은 제가 친절히 학생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연합반도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화목에는 공수원 몸풀반을 준비하고 2월 달에는 이제 공수2 심화도 짧게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중대국어를 수업하다가 느낀 거는 딱 하나예요. 이제 중대국어는 이제 그 시험에 낼 수 있는 문제들이 명확해요. 그러니까 학교 수업을 잘 듣고 학원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고 공부를 하면 점수가 대부분 많이 올라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좀 너무 큰 걱정 마시고 중대국어를 좀 지망할 생각이 있으시면 꼭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